안녕하세요. 이은숙입니다. 청년들이 이끌어간 독립운동 역사 그 마지막 순서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통합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 민중항쟁으로 인해 세계는 한국의 독립의지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일본 당국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세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세계 여론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애국 청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와 해외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특히 중국으로 망명해온 만세운동가들은 신한청년당으로 직결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서왕, 김철, 선우역, 백남칠, 조동진, 한진교, 신서구,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회영, 김대지, 남형우, 이광, 최근우, 이시영, 이동영,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여운홍, 현장훈, 김동삼, 김규식 등 30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김구, 이유필, 신규식, 윤보선, 허정 등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합니다.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 임시의정원을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밤샘 토론 끝에 신서구가 제안한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임시헌장 10조를 채택하여 임시정부를 선포합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3.1운동을 계기로 아령 임시정부를 선포하였고, 한성에서는 4월 23일자로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밖에도 북만주와 평양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도산 안창호를 내무총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승만이었고 외무총장 김규식,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유동열,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었습니다. 4월 23일에는 한성 임시정부도 수립되었는데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영 등 안창호는 노동국 총판으로 임명했습니다. 5월 25일에 상해에 도착한 안창호는 상해 청년단이 주최한 환영회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립전쟁 준비를 강조합니다. 이는 신민의 시절에 설파한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독립전쟁을 하려면 첫째, 민주공화제를 수립해야 하고, 둘째, 대한국민이 모두 독립을 원한다는 외교에 주력하고, 셋째, 독립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우리의 통일 의지를 꺾어 자멸케 하려고 할 것이고 외교를 방해할 것이며 무력을 가질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를 밀정을 활용하여 이간책으로 방해해 올 것이니 이에 대한 대비로 통일 단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합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2달 보름이 넘도록 이승만을 비롯한 총장들은 임시정부로 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사는 6월 28일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였습니다. 도사는 취임 즉시 차장급 청년 국무원들과 합심하여 임시정부 시정 방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모범공화국으로 디자인하고 독립운동 방침에 따라 시정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최고의 리더십이 발휘되던 시절입니다. 우선 미주 동포가 모금해준 독립의원금으로 프랑스 조계 합의로 309호에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국무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에 직원을 두고 사무를 집행해 나갔습니다. 인구조사, 국채 발행, 재정 확보를 위한 인도세 징수, 구국재정단 조직,
군사에 주력하고 만주 독립군 조직을 정부 산하로 통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통제 실시와 교통국 설치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정방침의 하나였습니다. 외교, 선전원과 특파원 파견, 공립학교 출범, 역사 정립을 위한 사료 편찬, 정부기관지 발행, 대한적십자회 재건으로 독립전쟁의 대비 등 임시정부 국무원들과 직원들은 할 일들이 태산이었으나 국무총리 도산의 명령에 따라 합심하여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또 한편에서는 한성임시정부, 노령임시정부,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9월 11일 통합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로부터 꼭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도산은 11월 4일에 있었던 내각 개편에서 노동국 총판으로 스스로 밀려났습니다. 부임하지 않고 있던 총장들이 속속 상해 임시정부로 모였습니다. 이동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무총장 이동영, 재무총장 이시형, 법무총장 신규식 등이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에 부임하지 않고 있어 계파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19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노동국 총판 안창호는 신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신년사를 통해서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 등 6대 사업에 관한 시정 연설을 하면서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독립전쟁 준비 절차에 따라 광복군 사령부가 조직되고 국내 침투와 무력 투쟁을 위한 의용단이 조직되고 미국에서는 비행학교가 설치되었습니다. 마침내 6월에는 봉오동 전투가, 10월에는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 독립전쟁 승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1920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갈 무렵 12월 28일에야 상해로 와서 부임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에 반대하던 신채호가 임시정부를 떠났고 이동희도 이념 갈등으로 임시정부를 즉각 사임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계파 간 이해와 갈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이승만은 6월 초 아무런 조치 없이 상하이를 떠나버렸습니다. 도산은 정부개혁의 필요성에 절감하면서 1921년 5월 11일에 노동총판직을 사임하고 김규식과 함께 내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도산은 여러 차례 국무총리직에 추대되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강요직에서 사임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산은 김창숙, 원세훈 등 유력 인사들이 제의한 국민대표회의 소집 제안에 동의하고 여운형과 함께 통일운동을 시작합니다. 국민대표회의는 대혁명당 조직 구상과 함께 시도된 것입니다. 즉, 대표자들이 수평적 연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국정을 운영하자는 이른바 이당 치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소련이나 중국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침내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35개 단체가 참여하고 124명의 대표단이 확정되어 1923년 1월 3일 상해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대표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 있었고 노령파 선동에 북경파가 합세하여 안창호와 여운형 등 문치파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이른바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회의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처음부터 국민대표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내무총장 김구는 1923년 5월 15일 63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령을 내렸습니다. 1920년대 후반 도산은 대공주의를 제창합니다. 이는 유일독립당 운동의 핵심 가치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공주의 내용의 핵심은 정치, 경제, 교육, 민족평등의 사회제도 확립입니다.
도사는 대공주의를 통해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사 난창호와 청년들이 이끌어간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 기회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